자, 여러분들 먼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환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입에 대한 우리 공개된 기출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3일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정되는 경우에 3일이 X3년도에 뭡니까? 인식해야 될 강간상학비 얼마냐? 아, 요거는 환입은 그 밑에 문제구나. 그죠? 강간상학비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 방금 11만원 있잖아요. 방금 문제에서 보면 33만원이 손상이 당했는데 남은 기간이 3년이니까 정액법으로 하면 11만원을 비용화해가지고 20이가 됐다는 거죠. 11만원 구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2000X2년이니까 그 전년도의 자료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X2년도에 물어보면 이때 물어보는데 전부 다 자료가 뭐야? 다 작년도 자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의 자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작년도 말에 인식하기 전에 강간상학비를 다 배분한 후에 장부금액이 요만큼인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가 과연 있죠? 이 가치가 맞는지를 매기말 손상 징후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후를 해보니까 뭡니까? 손상자를 인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순공정 가치가, 매각 가치가 사용 가치니까 둘 중에 뭐예요? 큰 놈이 바로 회수 가능가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회수 가능가액이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만큼이 뺀 나머지가 뭡니까? 떨어진 만큼이 2,500이 되겠습니다? 2,500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손상차손이 작년도에 얼마냐 하면 2,500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요렇게 한 후에 장부금액은요. 3,500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떨어뜨리가 요만큼 된 상태죠. 그리고 뭐요? 앞으로 요걸 손상을 징후를 판단한 후에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가 10년이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 10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뭐야? 350 해서 10번에서 끝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요? 350도에 그 말이에요, 그냥. 그죠? 해석을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석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눈점.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공개된 있죠. 예전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안 논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개 기출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한두 문제 너무 지엽적인 거 말고는요. 제가 쭉 이렇게 강의해 보니까 한 두세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대세 영향이 없으니까 오히려 투입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은 한 두세 문제는 남길 수 있지만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있잖아. 명령대는 어느 정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보면은, 딱 읽어보니까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상을 당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고 뭐야? 환입의 한도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다음에 얘기구나. 그럼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재무팀장은, X1년 연도 말에 손상을 인식한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X2년도의 문제. 작년도에 손상을 인식했다, 그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아무런 회계처리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되었다면 회복을 시켜주는 회계처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반영하려고 한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수정한 후에 당기손익계산서의 강간상각비와 손상차손 환입금액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작년도의 자료를 알아야 돼요. 손상. 그럼 작년도 자료가 여기잖아요. 딱 되죠, 그죠? 이걸 가지고 봐야 돼. 손상 전의 금액은 3억 원이고, 뭐예요? 손상 후의 장부금액은요? 1억 2천이니까 결국은 이만큼, 1억 8천만큼 손상차손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건물은 요때 기준, 그러니까 손상을 잡았을 때 남아있는 기간은 10년이고 잔존 가치가 없고 정액법으로 해서 좀 쉽게 딱 가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요 1억 2천에서 10년 남았으니까 그 다음 연도부터는
1200, 10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 다음 연도는 강제상각비가 얘가 아니지. 1200 이렇게 되겠지. 그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환입이 그리고 이렇게 됐다. 배분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배분한 후에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죠. 장부 금액이 있죠. X 2년도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 요 금액이 1억 2천이었잖아요. 근데 강간상은 누구에게 천이니까 요 금액 108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요 금액이 있죠. 장부 금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한 번 남아있는 금액 가지고 강간상을 딱 한 후에 금액이잖아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때 해보니까 또 그 다음 연도에 요걸 한 후에 있잖아요. 손상징후가 있어가 보니까 금액이 요거랑 요 두 개가 있어요. 큰 놈이 뭐죠? 요거니까 요 금액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무려 뭐예요? 2억 8천원이 됐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만큼이 그죠?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복되었다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요. 1억 7,20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만큼이 플러스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억 7,200은 요거잖아요. 여기 답이 아닐 거라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이걸 그저 손상을 만약에 안 당했다면 뭐야? 그 다음이 얼마였냐 이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손상이 안 당했다면 보세요. 여기 요걸 가지고 요때까지가 3억 원이었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있죠.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다면 6, 7천이 되지. 왜냐면 300, 요거 남아있는 게 10년이니까 뭐예요. 그죠? 여기 3천 빠졌으니까 2억 7천이 되고, 그거가 힘들잖아요. 그거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 한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야? 1억 6,20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공식화해서 하려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제일 위가 회수가능가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보이지 않는 그저 2억 7천을 찾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러면 자, 이거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우면 제가 여기에 공식대로 하면 회수가능가액. 그죠? 회수가능가 2억 8천. 손상 안 당했다면 있죠. 금일 장부금액 2억 7천. 그리고 환입하기 전에 장부금액 1억 8천 하면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둘 중에 뭡니까?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약간 그죠? 금액이 바뀌더라도 얘는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알죠? 그리고 두 개를 판단하게 되면 작은 게 답이라. 알겠죠? 그렇게도 알아야 되죠. 만약 이해 안 되면 아시겠죠? 한입 한도가 커팅이 될 거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된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맞추세요. 꼭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챕터 가보죠. 무형자산은 가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다른, 그죠, 내용들이 유형자산을 만약에 안 내면은 두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죠. 보통 한 문제가 아주 평균적인 있죠. 이 출제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는요, 뻔해요. 첫 번째 유형은 그 영업권과 있죠. 개발비에 대한 얘기. 영업권하고 개발비에 대한 논점이 있잖아요. 영업권은 우리가 유상 영업권만 되고 내부 창출 안 된다는 점. 개발비는 뭐야? 개발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개발 단계의 지출이고, 그죠? 그래,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연구 단계는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하는 거 한 레파토리. 그 세 번째가 상각하는 거 있잖아요. 무형자산의 중도 있죠. 취득해서 안분하는 거 있죠. 그 정도, 세 개 중에 한 개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맞춰줘야 될 개념입니다. 자, 무형자산은요,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식별 가능성. 그래서 여기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개는 기본적인 자산의 인식 요건입니다. 자본의 통제, 경제적 교육의 유입, 이 두 개가 기본적인 레파토리죠. 요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식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 말만 알고 통제,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자산이 되려면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건 돈이 돼야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돼야 되죠.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무형자산 인식하도록 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요건에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예전에 고전이죠. 그 세 개 아닌 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되고 식별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것도 뭐예요? 반드시 개별적으로 취득할 필요는 없어. 영업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1번 틀렸고요. 종류 볼게요. 예,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선수 개념이 있어야지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배운다는데 이 과정은 좀 안 맞죠, 그죠? 예. 자, 무형자산의 종류 볼게요. 영업권이 있겠습니다. 자, 영업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외부 유상만 돼요. 외부에서 산 것만 된다고. 거기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가장 대표적인 내부 창출 영업권이 브랜드 가치 혹은 거래처의 고객의 목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에 창출된 영업권이죠.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뭐야? 내부 창출 영업권이죠.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무형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있죠. 우리 그죠? 내부적으로 이거를 그죠? 통제할 수도 없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측정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해당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가치를 누가 어떻게 측정해서 계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측정이 어려워서 자산 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느꼈거든요. 영업권이 어떻게 있죠? 내용 연수가 한정될 수 있냐 이거죠. 영업권은 결국은 이 영업권 권리를 내가 그죠? 외부에 삼으로써 계속 내가 기업이 존재할 동안 그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업권에 있죠. 수익 창출 기간을 인위적으로 5년, 20년 정해서 배분한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항상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뭐야. IFRS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 연수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비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일반 기업 기준은 아직 여전히 뭡니까? 삼각자산을 보지만 IFRS에는요. 감가상각 자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감가상각 안 한다. 그 다음에 내부 창출 영업권은 뭐예요? 자산 계산 못 한다. 이 두 개를 딱 알면 돼요. 그러면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는 뭐 어떤 거잖아요. 내부 창출 영업권이 아니잖아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가 바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 개발비는 뭐냐면요. 이름은 비용 같지만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되겠죠. 개발비의 논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비가 왜 거리가 될까요? 개발은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면 5년이다 가정할게요. 그럼 매년 개발 계획에 따라 20억씩 투자합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연도에 투자한 20억이 자산 잡을 건지 비용 잡을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죠? 왜 거리가 될까요? 5년이 되어 봐야지 뭐예요. 개발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돈은 지금 지출되고 성공의 여부는 미래에 나타난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섣불리 자산 잡았다가 개발에 실패하면 이걸 전부 다 소급해서 다 비용 처리합니까? 그럼 5년 동안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한 자는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필요하다. 어떤 회계 처리의 방법이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구나. 그래, 연구개발 하네? 요번에 이 코로나 덕분에 모더나랄지 제약회사 있죠. 돈이 완전히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독점 아닙니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연구개발. 그러니까 좀 나눠보자 이거지. 그래서 일단 연구 단계 이렇게 나와. 개발 단계 이렇게 나와. 연구 개발해서 뭔가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구 단계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뭐를 개발할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요. 어떤 걸 해야지 될까라는 거를 탐색하고 평가해서 선택하는 활동 있죠. 이게 과연 상업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활동, 초기의 활동 있죠. 그런 것들은 아직 자산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연구비라는 다 비용 처리합니다. 다 비용 처리.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지출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지출이 잘 모르겠다. 이게 중간에 걸쳐서 연구인지 하는 건지 개발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요. 아직 확실하지 않죠. 그러면 뭐야? 연구 단계로 봐서 비용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일단 알아야 돼요. 요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선택된 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야? 설계를 할지, 샘플 활동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있죠. 그런 활동을 개발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을 요구한다.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뭐야? 이쪽으로 나와요. 경선개발비란 비용치를 하고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했을 때 뭐야?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체계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체계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이거죠. 뭐 쭉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안 된다는 거 항상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창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아니죠. 내부 창출된 영업권이 아니잖아요. 창출된 무형자산 어떤 게 있습니까? 개발비가 있잖아요. 개발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자,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자산 인식 안 한대요. 오케이, 맞고요. 두 번째,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 있죠. 연구 단계는 그죠? 연구 단계는 끝에 뭐예요?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발생 시점에 뭡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 딱 매칭이 되고요.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대요. 어떤 건지 지출이 일어났지만 이게 잘 모르겠다면, 아직 초기라고 봐서 잘 모르면 무조건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연구 단계로 봐서. 그래서 프로젝트에 발생한 거는 모두 연구 단계 되겠습니까? 요거를 개발 단계 하면 틀리잖아요. 우리 시험은 그죠? 아주 요걸 가지고 풀에서 요것만 살짝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는 정독해서 개념을 익혀야 돼요. 네 번째,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뭐예요? 탐색한대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탐색해서 있죠. 이걸 평가봐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요. 연구 단계 지출이고 다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상됨으로 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말도 안 돼. 아직 개발도 가지기 전인데 뭔 무형자산 말도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개된 최근의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4월 달 정도에 있죠. 작년도로 보면 4월 한 20일 정도에 공개 기출문제를 작년에 올렸거든요. 아직까지 안 올렸다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또 올라오면요.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프린트해서 여러분한테 드려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 푸른 문제랑 60, 70%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프린트해서 조금 그것까지 고려해서 시험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또 뭐죠? 재료. 그냥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재료에서 탐색하는, 안을 탐색하는 활동은요? 비용. 자,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제출한 거는요? 비용 처리. 무형자산을 이렇게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면 뭐예요? 연구 단계 되겠습니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연구 단계 맞잖아요. 개발 단계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 목록이랄지 브랜드 등은 뭐죠? 내부 창출 영업권이잖아요. 그 어떠한 경우는 자산이 안 된다 했잖아요. 영업권 인식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충분하게.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떤 패턴인지 맞출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합격이 되는 거니까요. 또 공개된 기출문제 있죠? 두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지금 2000년도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물어보는데 금액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개념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500억 지출. 그 중에 예측된 이렇게 되는데 비용으로 계산할 거면 이건 비용 됐죠? 먼저 1차적으로 세팅되고요. 두 번째 개발 단계는요. 80억은 요건됐으니까 개발비 잡고요. 이거는요. 미충족은. 그럼 두 개 합하면은 420억 되겠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세요. 이렇게 기본. 우리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요. 그 12개를 틀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12개가 꽈락 아니에요. 12개를 틀리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공부를 좀 했다면. 아, 정말이에요. 그냥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틀릴 만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있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뭐 아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 안 틀려요. 한 과목에 한 두세 개밖에 안 틀려요. 근데 우리 과정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부 이걸 하고 공부를 하느냐고요. 잘 힘들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예요? 공부를 만약에 이거 배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 한 명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일상이 있으니까 회사 다니고 하면 잘 못 본다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저번에 OT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고. 일단 최대한 여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못하는 걸 여기서 확인해서 다시 볼 문제를 발표해 놨다가 뭐야. 어차피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벼락치기를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라면, 현실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높고요. 현실이라면 뭐야. 내가 그걸 요 시간에 충실해야 돼요. 보통 우리 과정 자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원하는 점수가요. 딱 좋은 거, 옵티컬한 금액은 80점 정도예요. 80점 정도를 맞으면, 뭐 이거 100점 맞는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죠. 근데 69점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위험을 어떻게 내가 이걸 잘, 그죠? 대비할 거냐. 자기가 약하고 강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게 있죠. 시험의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뭐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죠. 자가 점검이 돼야 되죠. 내가 뭘 못하는지, 뭐가 약한지를 모르고는 뭐예요? 다 약하다고 하면 베이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약하면 할 말이 없고요. 하다 보면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전처럼 손상사선 환입이랄지 잘 안 된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볼 때 손상사선 환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 식을 외워가지고 뭐예요? 몇 번 해봤는데 그때 맞췄는데요. 항상 그 다음에 또 까먹고 항상 다시 보고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짜증이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아, 이거 보이지 않는 요거 세무조정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법상에 있죠. 회계 처리를 네가 만든 정보를 세법의 정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저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아사모사 할 때 좀 끼우떡할 때 제가 등을 확 밀면은요 훅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세요. 최대한 많이, 그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달 있다가 뭐야? 기분이 되게 좋아요. 2달 끝내고 합격하면요. 막 합격증 받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높아침인데요. 선생님, 저는 이거는 알겠는데 뒤에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강론은 알겠는데 모아놔서 한 번에 치면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강론을 안다는 거는 뭐야? 그때는 알겠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선입선출법을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려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익힌 내용을 뭐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잊어버린 걸 체크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걸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공부의 요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듣고 또 공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심히 공부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항상 제가 염려스러워요. 근데 이 과정을 배워서 나중에 되게 그저 끝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거야. 이걸 해서 이제 잘 될 거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분들은요. 중간에 뭐야?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야? 내가 따고나는 엄청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었는데 뭐 몰랐던 거 듣고 뭐 기분 좋네 그냥 나가고. 그 나중에 하려니까 힘이니까 다음에 한번 보지. 근데 그 다음에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한 2년 만에 나타나요. 정말 여기에 있죠. 재경관에서 듣는 분 중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라 했는데 안 하고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한 2달 있다 했는데 본인이 됩니까? 그러다가 나와버리니까 2, 3년에 또 하나도 몰라. 그게 다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놈을 아껴서 꼭 좋은 성과를 여러분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지금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되게 진도가 바빠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옳은 게 어려워요. 그래서 90억을 지출했다. 여기 나갔다.
그래서 20억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고, 이거는 뭐야? 연구 단계니까 비용 처리하고, 70억은 뭐, 그죠? 여기 뭐 설계하고 하는 거니까 개발 단계 지출이다 이거죠. 요거는 뭔가 단서가 필요하겠네요. 이 중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만족했다는 둥 해야지 자산이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자, 20억은 비용 맞고요. 70억은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이고, 그러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건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너무나도 있죠. 눈이 반갑다. 그죠? 편하죠?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살짝 보세요. 아닌 거는, 틀린 것은, 틀린 것 정확히 딱 알았죠? 그러면 지문을 보지 않고요. 맞는 거는 뭐예요? 맞는 걸 한번 다른 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맞는 게 어려워요. 대거. 그래서 틀린 거가 한 70%, 맞는 게 한 30%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별력이 맞는 거에서 나와요. 자, 90억이 다 자산이래요. 아니고. 90억이 전액 연구 단계를. 아니죠? 개발 단계 지출한, 오더라도, 그죠? 개발 단계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판매하던 기업의 의도가 없더라 하더라도 무형자산. 그럼 개발 단계에 있는 지출이 모두 다 무형자산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있죠. 얘가 정확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맞는 거는 좀 보완할 것.